이번에 다룰 주제는 교통사고로 인해서 역시 자주 발생하지만은 자칫 잘못 판단해서 오해를 일으키는 경우에 대한 사례를 한번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경우냐면요, 보통 이제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 또는 장애인 자제를 둔 분들이 교통사고로 실제로 다치게 됐을 때, 일반적으로 이제 어린아이나 장애인 같은 경우는 요즘 보통 보면 이제 학원이라든지 또는 유아원, 유치원 또는 장애인 학교 같은 이런 시설에 부모들이 보내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회사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마칠 때까지 맡겼다가 나중에 이제 보호자한테 돌려받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경우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유아원, 유치원이라든지 장애인 학교에 아기를 맡겨서 그 실제로 위탁받은 그 기관에서 관리하다가 어떤 사고 발생했을 때 이게 대한 법적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 이런 경우에 있어서 피해 보상에 대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데서 한번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법적으로는요, 보호감독자는 실질적으로는 친권자인 이제 법정 대리인 부모가 되겠죠. 그래서 6세 미만의 유아인 경우에 있어서는 어떤 일정한 사고나 했을 경우에서는 보호감독자의 사리분별 자체가 안 되는 아기에 대한 사고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보호자 책임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호자가 일정 기관에다가 위탁인 경우, 그 맡긴 그 기관에서 아기를 돌보다가 일정 시점에서 보호자한테 인계 인수하는 시점까지 이 기간 내에 발생했을 경우에 법적으로는 일단 보호자로부터 인수인계 받은 시점부터 해서 다시 일정 장소까지 보호자가 원하는 그 장소까지 다시 인계하는, 보호자한테 인계하는 시점까지 이내에 그 과정에 일어난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은 인수인계를 받은 기관의 책임자가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린아이를 유치원 유아원에 보냈는데 거기에서 통솔하는 유아원의 교사가 애기들을 인솔하고 어떻게 야외를 갔다든지 소풍을 갔다가 차량에 태워가지고 소풍 갔다가 그 과정에서 자칫 잘못해서 다른 차량에서 사고 났다든지, 또는 관리를 소홀히 하면서 애기가 갑자기 혼자서 도로에 나왔다가 다른 차량, 가해 차량에 사고 나는 경우에 있어서 실질적인 통솔한 선생님, 그 다음에 통솔에 책임질 직접적인 그 소유자인 학원 원장, 그 다음에 실제로 사고를 낸 가해 운전자, 그 다음에 그 가해 차량에 가입된 보험회사,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 불법 행위의 대상이 되는 공동 불법 행위자가 되는 겁니다. 보호자가 일정 기간의 감독 기관에 맡겼을 때는 보호자의 감독에 대한 부분에서는 일단 지배권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실제 친권자는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다시 그 아기를 인계받을 그 시점까지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런 경우에 사고 났을 때는 사고 낸 가해 보험회사하고 그 다음에 그 아기를 관리하는 기관, 그 다음에 통솔하는 가해자, 당사자들이 공동 불법 행위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을 지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보상을 하고 나서 내부적으로는 자기들끼리 이제 구상 대상이 되는 이런 형식으로 법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학습을 하기 위해서 야외에 갔다가 여러 아이들을 관리를 하다 보면 소홀함에 해가지고 아기가 혼자서 도로에 나와서 도를 건너다가 또는 횡단보도 건너다가 다른 가해 차량에서 사고를 났다 했을 때 이 아기가 뭐 심한 부상을 입었다 또 사망을 했을 경우에 이 피해 보상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자, 1차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공동 불법행위자에 대한 책임진다 그랬죠. 그러면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다면은 이 아기의 부모, 친권자 부모 입장에서는 가해 차량 보험회사 상대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럼 보험회사의 입장에서 피해 보상을 다 해주고, 그 다음에 학원이든 그 통솔 교사든 해서 구상 청구를 하게 돼 있죠. 일단 피해자 입장에서는 아기의 부모님은 일단 가해차 공동불법행위자이기 때문에 분명히 연대 채무를 지게 되기 때문에 가해차 보험사를 상대해서 보상을 일단 받으면은 자기들 내부적인 공동불법의 내부적인 관계는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 피해자 입장에서 그렇게 해서 해결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과실의 문제가 하나 대두될 수가 있습니다. 아기가 만 6세 되는 나이에서 만약 사고를 했을 때 이 얘기된 책임에 대한 과실을 적용할 것인지가 애매모호할 수 있습니다. 사실 6세 미만인 경우에서 우리가 법적으로는 6세 미만, 보통 5세 내지 6세 정도 같으면 사리분별 능력이 일단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 장애인 같은 경우라도 말씀하지만 인지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대한 사실 판단은 제가 애매모호하지만은 일단 법원의 판결 사례를 보면은 만 6세 정도 되면은 이 아기가 어느 정도에 대한 기본적인 아주 사리분별이 확실하지 않지만 기본적인 아주 약한 정도의
사리 분별은 있다고 보기 때문에 피의자 X에 대한 과실, X는 결국 보감독자인 친권자의 과실에 속하겠지만 X에 대한 과실을 10% 정도는 감안할 수 있다 라고 해서 판결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과실잡기가 없지만은 사리 분별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느냐 안 되느냐, 또는 장애 같으면 장애인이 인지가 어느 정도 될 수 있느냐에 대한 객관적인 내용을 판단해서 적어도 아주 약한 주의에 대한 책임 능력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과실을 적용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제가 말씀드린 취지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보감독자가 일정 기간에 위탁을 해서 다시 인계를 받기 전까지에 대한 그 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공동불이익자에 대한 법적 책임과 보호자에 대한 청구권에 대한 책임 소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다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